자, 앞에서 이제 프롬프트에 대한 이제 설명을 많이 좀 드렸고요. 일단은 이제 프롬프트 실험하기, 이제 프롬프트가 뭔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프롬프트를 잘 만들 수 있는지 설명 좀 드렸습니다. 좀 깊이 있게 이제 또 보시려고는 프롬프트 쪽, 그러니까 사이트에서 이제 특정 이제 용도로 만들어 놓은 프롬프트 예를 이렇게 또 서비스하는 것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사이트들을 이렇게 이제 참고하셔가지고 내가 이제 필요한 이제 프롬프트 익히는데 도움을 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4.2절에 프롬프트 실험하기 위해서 프롬프트는 사람의 의도한 대로 인공지능이 동작하도록 지시하는 명령이다. 그리고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란 인공지능에게 효과적인 명령을 내리는 방법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배우고 이것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실험을 거듭하면서 좋은 프롬프트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이제 그놈 용어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다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글 AI 스튜디오에서 자 여기 구글 AI 이제 스튜디오가 이제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프롬프트 이제 연습할 수 있도록 사이트를 이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하면 프로그래밍 그러니까 프로그램 코딩 없이 편리하게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이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자 여기 프롬프트 종류가 있는데요. 스트럭처드 프롬프트 메뉴와 챗 프롬프트 메뉴를 활용해서 대표적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인 퓨샷 러닝, 그다음에 COT 러닝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여기 보면 체인 오브 쏘트 이렇게죠. 이게 사고의 이제 사슬이라고 해서요. 이제 이런 거 이제 단계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COT, 퓨샷 러닝, 이건 이제 그다음 이제 레그라고 하는데 리트리벌 오그먼티드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레그라고 하는 요 용어하고요. 요거를 이제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4.2.1절에 스트럭처드 프롬프트에서 퓨샷 러닝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요건 이제 설명 다 드리고 실제 이제 실습하는 거는 요 다음에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어 모델이 원하는 방향으로 동작하게끔 만드는 가장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가 퓨샷 러닝 기법이다. 이제 여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서 샷은 샘플을 의미한다. 그래서 퓨샷이라는 게 이제 이 샷이 이제 샘플이라는 거죠. 샘플이라는 게 이제 샷이라는 게 이제 샘플이라는 게 데이터를 이제 던져준다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이제 퓨샷 러닝 기법은 몇 개의 질의와 답변 샘플을 제시한다. 그러니까 질문 답변 샘플을 그러니까 미리 이제 제시를 한 다음에 질문을 하는 게 퓨샷 이제 러닝 기법이다. 그래서 질문이 들어왔을 때 샘플에서 나타나는 어조나 논리 구조대로 답변을 생성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퓨샷 러닝 기법. 그래서 이제 언어 모델이 원하는 방향으로 동작하게끔 하는 방법 중에 간단한 방법 중에 이제 퓨샷 러닝 기법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글 AI 스튜디오 안에 스트럭처드 프롬프트 메뉴는 자 이와 같이 이제 샘플 샷을 사용하는 프롬프트 작성에 알맞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요 샘플 샷이라고 하는 게 요거 얘기하는 거죠. 샷, 샘플. 그래서 요 프롬프트 작성에 알맞는 구조로 되어 있고 메뉴바에서 Create New 밑에 있는 Structured Prompt를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이제 프롬프트 입력 UI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요 좌측편에 메뉴 이 블럭에서 이제 요 Create New 하단에 서브 메뉴로 있는 Structured Prompt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샘플 샷을 이제 사용하는 프롬프트 작성 도구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샷 이제 샘플이죠.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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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샷을
입력할 수 있는 상단에 이제 창이 있고요. 그 이제 요 상단의 요 그림을 이렇게 이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화면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는 테스트라고 해서 테스트 유어 프롬프트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그래서 add test example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이런 이제 화면인데 여기서 이제 structured prompt 메뉴는 샘플을 입력하는 위에 요 영역 얘기하는 거죠. 영역과 입력된 샘플을 바탕으로 테스트하는 영역,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제 동화책과 소설책으로 분류하는 4개의 샘플을 제공하고, 그래서 샘플을 샷이라고 그랬죠. 샘플 샷이라고 해도 그냥 샘플 샷을 4개의 샷을 여기 상단에 이렇게 제공을 하는 겁니다. 하고, 제인 에어와 피터팬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동화책과 소설책을 이제 분리하는 예를요, 샘플 샷을 이렇게 등록을 해놓고요. 요거를 이제 학습해 가지고 내가 어떤 이제 책 이름을 줬을 때 얘가 이제 동화책인지 소설책인지 답하는 그런 이제 테스트를 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확한 결과를 요구하는 실험이기 때문에 온도, 템퍼러처 값을 0으로 줬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똑같은 결과를 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정확한 결과를 요구하기 때문에 요 템퍼러처 값을 0을 준 겁니다. 이걸 우리가 매개 변수라고 하죠. 매개 변수. 그래서 요 템퍼러처는 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요 매개 변수 조절하는 창이 이제 좌측편에 이렇게 이제 매개 변수 창 이렇게 블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상에서는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인풋 인어공주라고 이렇게 놓고요. 동화책입니다. 여기도 뭐 행복한 왕자는 동화책입니다 하고요. 야망입니까? 글자가 작아가지고 안 보이는데 소설책입니다. 이런 식으로 인풋과 아웃풋을 이렇게 넣어놓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인풋과 아웃이라는 게 질문과 답변입니다. 이렇게 질문했을 때 이렇게 답변 나온다. 예를 이제 넣어놓은 거죠. 예를, 보기, 예시. 이런 질문이 있을 때는 이런 답변을 한다. 이렇게 놓고요. 이제 하단에다가 실제 이제 테스트 해보는 거죠. 요 이제 제인 에어 하고요. 피터팬을 넣었을 때 제인 에어는 소설책입니다 라고 나오고요. 피터팬은 동화책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주죠. 그래서 이제 요런 테스트를 이제 해 보실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구글 AI 스튜디오 안에서 이렇게 이제 AI를 이용해서 분류해 주는 거죠. 분류하는 거를 이렇게 이제 시켜 볼 수가 있습니다. 테스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에서 보듯이 여기 이제 그 소설책입니다, 동화책입니다라고 의도대로 정확하게 답하고 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한 다음에 자, get code 버튼 이거 상단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 그림에서 안 나오는데 save라는 버튼이 있고요. get code 버튼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get code 버튼을 클릭을 하면 요 작업을 한 다음에 get code 버튼을 클릭을 하면 요거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금 이제 요거를 처리를 이제 할 수 있도록 실제 내부적으로 AI가 뭔가 이제 처리를 했겠죠. 그거를 이제 구현하는 그 코드를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이건 지금 이제 파이썬으로 돼 있죠. 파이썬으로 요런 이제 작동을 이제 원하면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모델, 제미나이 모델 개체 가져오는 거죠. 제미나이 gen AI generative 모델 해서 앞에서 우리 예시할 때 이렇게 형식 보셨어요, 그죠? 모델 네임은 여기 이제 제미나이 프로라고 있는데 우리는 제미나이 2.0 플래시 사용했었죠. 네, 일단은 이게 동작하는지는
일단은 모델 이름을 넣어서요. 안 되면 동작되는 걸로 바꿔서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제너레이션 콤피그 값을 제너레이션 콤피그 객체 값을 이렇게 위에 이제 상단에 이제 세팅된 값을 넘겨주고 세이프티 세팅스도 위에 이제 상단에 세팅되어 있는 세이프티 세팅 저 값을 넘겨줍니다. 그리고 프롬프트 파츠 여기 이제 리스트 형태로 자 인풋은 인호공지고 아웃풋은 동화책이다. 인풋을 행복한 왕자로 주면 아웃풋이 동화책으로 나온다. 그 다음에 인풋을 제야별로 주면 아웃풋은 소수책으로 나온다. 인풋을 이방인이라고 주면 아웃풋은 소수책이 나온다. 인풋을 피트펜으로 주면 여기서 이제 뭐 이렇게 비어 있는데 그래서 자, 요 이제 리스판스 자라고 있는데 여기 이제 결과를 가져오죠. 그래서 자 모델 객체 자 요 이제 제미나이 모델 그래서 generate 컨텐트 해서요. 여기서 이제 프롬프트 파츠라고 하는 요거를 이제 던져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히스토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인풋을 요렇게 열 때 결과를 넣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피터팬이라고 인풋을 넣었을 때 아웃풋이 이제 뭐냐. 그래서 요걸 이제 리스판스를 받아서 요 리스판스 객체 자 텍스트 값을 텍스트 응답 값을 이제 보는 거죠. 그럼 이제 결과를 이렇게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파이썬 코드로 이걸 이제 구현을 하려고 했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코드를 보면 화면에서 입력한 샘플과 사용자의 질의를 하나의 매개 변수로 묶어서 모델에 전달해야 되는데 전달하는 것이 이게 이제 스트럭처드 프롬프트가 동작하는 구조다. 그다음 이제 퓨샷 러닝 기법이 효과적인 경우는 답변의 톤을 정할 때이다. 왜냐하면 이제 오저라는 것이 콕 집어서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하나이기 때문에 어떤 오저로 이제 뭐 응답해줘 이런 거 할 때 요 퓨샷 러닝 기법을 주로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퓨샷 러닝 기법을 적용해서 옛 말투로 답변하도록 유도하는 실험이다. 이렇게 있어요. 옛 말투. 이게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풋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뭐 자율주행 자동차의 작동 원리 설명 뭔가요? 클라우드 컴퓨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인데 옛 말투로 대답해 주는 거죠. 이렇게 한번 보면 글자가 잘 안 보이지만 자 질문 좋구만 그려 이렇게 되죠. 어to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옛날 동화책 같은 거 읽어보면 이런 거 나오죠. 무슨 길 가는 이제 선비가 뭐 아우 뭐 좋구만 경치 한번 좋구만 그려 뭐 이렇게 옛날 뭐 그래요. 어투로 이렇게. 그래서 인공지능에게 효과적인 명령을 내리기 위해 여러 실험을 거듭하는 과정인 게야. 뭐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인풋과 아웃풋을 질문과 응답을 이렇게 이제 쌍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보기를 이제 준다는 거죠. 이런 다음에 이제 어떤 질문을 탁 하면 이런 이제 어투로 위에서 예시를 준 이제 어투로 이제 결과를 리턴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신기술에 대한 질문이지만 샘플 답변의 어조를 참조해서 옛말투로 답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것도 가능하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할 수가 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스트럭처드 프롬프트에서 자 COT, 요거 이제 사고의 사슬, 생각의 사슬, 이라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단계별로 생각하도록 인공지능이 복잡한 어떤 이제 그 문제풀이를 할 때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막 이렇게 빨먹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엉터리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엉터리 결과가 나오지 않게끔 단계적으로 사고하도록 만들어주는 COT 실험하기. 그래서 이 COT는 Chain of Thought는 사고하는 과정을 샘플로 제공함으로써 언어 모델이 스스로 추론이라는 용어 쓰죠, 그죠? 추론하여 결과를 도출하도록 하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이다. 그래서 이제 이 기법을 사용하면은 이제 언어 모델의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그 과정을 디버깅할 수 있어서 거대 언어 모델 LLM이라고 하죠. 라지 랭귀지 모델.
등장 이후에 대표적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으로 소개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COT라는 게 Chain of Thought라는 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이제 대표적인 이제 기법이다. 그죠? 그래서 이제 다음은 자 정답이 7주이지만 3주라고 잘못 대답하는 인공지능한테 물었는데 예매한테 물었는데 엉터리 대답하는 예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엉터리 대답하지 않고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COT 생각의 사슬 이제 형태로 이렇게 이제 문제를 사고할 수 추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처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사람도 암산이 빠지지 않으므로 한 단계씩 계산 차근차근 한 단계 단계로 계산해 나가야 실수를 하지 않고 정답을 뽑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이제 요구를 해서 정확한 값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안에 값을 보면은 여기 지연이는 5개의 사과를 사서 1개를 먹고 3개를 영수에게 주었고 다시 2개를 샀습니다. 지연이는 몇 개의 사과를 가지고 있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이제 정답은 3개입니다 돼 있죠. 근데 이 3개 아니라고 그랬죠. 이건 맞을 거예요. 보자. 5개에서 사과를 사서 1개를 먹고 그럼 4개 되겠죠. 먹고 3개를 영수에게 주었다. 그러면은 3개 줬으니까 1개 남았죠. 다시 2개를 샀다. 또 하면 3개 맞죠? 얘는 맞아요. 얘는 제대로 처리했는데 요 아래쪽에 거 얘가 이제 엉터리 대답을 하는 거죠. 영수는 3일 전 주식을 10주 샀다. 그럼 10주 있는데 여기다가 5주를 팔았다. 그러면 5주 팔면 5가 되겠죠. 이제 어제 오전에 2주를 팔았고 그러면 또 2주 팔았으니까 3이 되겠죠. 결국 지금 3입니다. 팔았고 어제 오후에 다시 1주를 팔았다. 그러면 또 여기서 빼기 하면 빼기를 하면 2가 되겠죠. 자 오늘 오후에 영수는 다시 5주를 샀다. 그래서 더하기 5 하면은 7주가 나와야 되죠. 그런데 현재 영수가 가지고 있는 주식은 몇 주인가 했을 때 3주라고 나옵니다. 엉터리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AI가 대답을 줄 때 다 100% 완벽하게 맞는 대답을 하지 않는 거는 이제 그래서 이런 이제 뭐 통칭으로 환각 현상이라고 하죠.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단계별로 하나씩 계산의 과정을 예시로 알려주고 다시 이제 자 묻는 방법 COT Chain of Thought 상에서 생각의 사슬이라는 방법으로 단계별로 하나씩 생각하면서 계산하도록 이렇게 이제 프롬프트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지연이는 5개의 사과를 먹고 아까 이제 사과 요거는 맞췄습니다. 그죠? 맞췄는데 요거를 이제 이렇게 보면은 요거는 이제 단계별로 이렇게 이제 사과하도록 이렇게 하면 출력할 때 그냥 3개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지민이는 처음 5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개를 먹었습니다. 뭐 이렇게 주었습니다. 따라서 뭐 4 더하기 3 더하기 1 뭐 더하기 아니고 빼기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4 빼기 3 빼기 1개 남았습니다. 맞나요? 지금 텍스트 잘 안 보인다. 이거부터 할게요. 1개를 먹었다. 5 빼기 1에서 4개 남았어. 그러니까 이렇게 단계별로 계산하죠.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4개 남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요 4개에서 자 지민이는 영수에게 남은 사과 3개를 주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4 빼기 3을 하죠. 그럼 1개 남았다. 그래서 지민이는 2개의 사과를 더 샀다. 그러면 1 더하기 2에서 3개 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단계적으로 계산하도록 이렇게 이제 얘를 주고 테스트를 하는 거죠. 샷을 이렇게 준다는 거죠. 샷. 그래서 이렇게 주고 이제 테스트 이후 프롬프트 하면 요걸 학습해서 요렇게 단계적으로 요 문제를 푸는구나 이제 따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몇 주가 남았느냐 했을 때 얘도 이제 아까는 엉터리 3주라고 했는데 요렇게 하면 마지막에 7주다.
뭐 팔고 사고 해서 마지막에 몇 조 남았느냐 하면 요 단계적으로 이렇게 계산 얘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보기로 질문과 답변 보기를 이렇게 주는 거죠. 줘서 예제죠. 예를 딱 주고요. 학습하도록 해주고 예시를 주는 거죠. 그죠? 실제 내가 질문을 던질 때 예를 주고 여기 예를 준 다음에 이제 질문을 주면 이 예를 참조를 해서 이렇게 이제 대답을 잘 해줍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금 여기서 이제 샘플을 이렇게 이제 위에 이렇게 주고 이제 이렇게 이제 예시를 보고 단계별로 하나씩 계산해 나갔고 정답을 맞췄는데 출력된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COT 기법을 사용하면 정답뿐 아니라 정답을 도출하는 과정까지 나타나므로 인공지능이 잘못된 판단을 했을 때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는 있는 점에서도 이제 유용한 접근법이다. 그죠? 만약에 틀렸으면 이제 어디서 틀렸다 하는 것을 또 이제 찾아내기도 쉽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퓨샷 러닝 기법과 COT 기법 모두 샘플 수를 늘리면 더 나은 이제 성능을 기대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샘플 수 데이터를 여기서 이제 샘플이라는 게 예를 이제 질문과 답변, 질문과 답변 요 예를요 하나만 주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줘놓고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을 하면 조금 더 이제 명확하게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그 결과를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죠. 이 사람이 지금 질문하는데 이런 질문을 줬을 때 이런 식으로 답변을 원하고 이런 질문을 줬을 때 이렇게 이제 나오도록 답변을 원하는구나라는 거를 미리 한번 공부를 해서요, 그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이제 질문을 주면 앞에서 공부한 형식대로 그렇게 이제 또 답변을 한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밑에 이제 또 이제 퓨샷 러닝 기법과 COT 기법 모두 샘플 수를 늘리면 더 나은 이제 성능을 기대할 수 있고 하지만 너무 많은 입력이 들어가면 오히려 안 좋은 결과 적당하게 넣어라 이 말이네요, 그죠? 예, 너무 많은 입력이 들어가면 오히려 안 좋은 효과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따라서 한 2-3개 정도의 작은 샘플로 실험을 시작하고 점차 개수를 늘려가는 방법. 그러니까 요 정도면 내가 원하는 정답을 정확하게 대부분 한 10번 던지면 10번 다 정확하게 답을 주더라. 그걸 이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글 AI 스튜디오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테스트를 테스트 결과를 손쉽게 샘플로 추가하는 기능이 있다. 그래서 테스트 결과를 이제 손쉽게 샘플로 추가하는 기능이 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림이 아래쪽하고 위쪽하고 여기 테스트 결과를 example로 등록해 주는 건데, 요거는 이제 이제 요게 이제 그 샘플이고요. 샘플이고 요게 이제 테스트인데, 요게 딱 테스트를 했을 때 결과가 요 샘플을 이용해서 결과가 잘 나왔어요. 근데 요렇게 나온 요로 테스트한 거를 다시 샘플에 추가하고 싶어요. 그럼 여기 이제 추가 버튼을 눌러주면 여기 아래쪽에 있는 요게 지금 샘플 요 데이터로 등록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등록돼서 추가된 게 밑에 이렇게 딱 등록됩니다. 그러니까 요 테스트를 아래쪽에서 하는데 테스트 해보니까 잘 되네. 요걸 추가할 수 있다는 거죠. 샘플 데이터로. 이런 식으로. 아이콘은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줄무늬 있고 더하기 모양 되어 있는 아이콘입니다. add로 시작하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챗 프롬프트에서 레그 실험하기라고 하는 다음 4.2.3절 챗 프롬프트에서 레그 실험하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챗 프롬프트는 사용자 모델 사이의 멀티턴 대화, 우리가 이제 싱글턴과 멀티턴 구분하실 줄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지금 나오는 챗 프롬프트는 사용자하고 모델, 여기서 모델은 제미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미나이 AI가 이제 대화를 할 때 멀티턴 대화를 실험할 수 있는 공간이 챗 프롬프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이제 확대해서 한번 보면요. Write your prompt example이라고 해서요. 유저 부분이 있고 이제 모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좌측 창이고요. 우측 창에는 Test your prompt. 왼쪽 오른쪽 나눠져 있네요. 테스트할 프롬프트를 여기 이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인터페이스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설명을 보면 자 위에서 보도 있듯이 챗 프롬프트는 왼쪽에는 Write your prompt example. 자 샘플 데이터를 넣어주는 거고요. 질문과 답변. 자 요 능력이고 오른쪽은 테스트 your prompt 응용으로 이제 구성이 된다. 그래서 왼쪽에 유저 모델. 그러니까 유저는 질문을 하고 모델은 답변하는 거죠. 샘플 데이터 넣을 때, 요 쌍에 이제 예시 프롬프트를 요 데이터로 이제 넣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곳에 이제 챗봇의 페르소나와 지식 정보를 입력을 한다. 페르소나, 그죠? 챗봇의 페르소나와 지식 정보를 입력해 준다. 그리고 이제 모델의 응답은 유저의 이 입력에 대한 자 여기 이제 제미나이의 실제 답변을 적용할 수도 있지만 네 알겠습니다 등 유저의 지시를 따른다는 내용으로 직접 입력해도 된다. 우리가 직접 이제 챗봇 이용해 가지고요 질문 주고 답변 나오면 그 나온 거를 이용을 해도 되고요. 답변을 제미나이가 답변하는 거 말고 내가 의도하는 답변 있죠, 그죠? 그걸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직접 입력해서 데이터로 이렇게 example로 프롬프트 example로 넣어도 된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은 오른쪽이 이제 테스트 실제 하는 거죠. 이제 왼쪽에서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챗봇과 이제 테스트를 진행하는 채팅 공간이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 여기 이제 데이터를 집어넣고 샘플 데이터를 넣고요. 이 오른쪽에서 이제 연습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위에 자 플러스 버튼을 여기 이제 오른쪽 위에 플러스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러스 버튼은 이제 클릭을 해서 대화 내용을 왼쪽에 자 Write your prompt example에 추가할 수도 있다. 여기 이제 플러스 버튼 눌러가지고 여기 이제 대화 이렇게 나온 거를요 이렇게 추가할 수도 있다. 오른쪽의 내용을 자 샘플 창에 추가할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내용을 추가할 수도 있지만 신중히 사용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 다루었던 것처럼 멀티턴 시스템으로 구성하려면 모든 대화 내용을 매번 모델에게 전달을 해야 하므로 불필요하게 프롬프트 양이 늘어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된다. 그래서 이 방식은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이 지금 샘플 대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테스트 프롬프트를 여기 이제 작성을 하는데 이 테스트 프롬프트를 실제 이제 제미나이가 처리를 할 때 여기 이제 이 데이터와 샘플 데이터와 우리 이제 테스트 이 프롬프트를 함께 인풋으로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불필요하게 여기에 샘플을 너무 많이 넣으면요 양이 길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길다는 얘기는 토큰 수가 많아지고 토큰 수를 많이 쓴다는 얘기는 비용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양이 많이 늘어나지 않도록 유의해라. 꼭 필요한 만큼만 써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유치원 선생님 챗봇을 구성하는 예시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볼게요. 유치원 선생님 잘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보면 자 유저 자 질문하는 거죠. 당신의 이름은 김친절이며 유치원 선생님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대화하는 사용자는 당신의 유치원 학생입니다. 친근한 말투로 길지 않게 말해주세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인사하면 반가워요. 오늘도 선생님과 즐겁게 보내요 라고 인사합니다. 이렇게 주고요.
그러면 이제 이 모델은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그다음에 밑에 이제 유저. 자 여기는 다음은 오늘 유치원 시간표입니다 해서 데이터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9시에는 뭐 여기 보면 환영 인사, 아침 인사와 날씨 안내, 그리고 하루 계획 공유, 그다음에 9시 40분에서 9시 뭐 20분에는 동화의 시간, 이런 식으로 해서 일정을 이렇게 시간대별로 해서 상세하게 이렇게 작성해서요, 이렇게 프롬프트로 만들어서 전달하는 거죠. 그러면 제미나이는 모델입니다. 여기서는 모델은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시간에 관한 질문이 있는 경우 이 표를 보고 답변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유저와 모델 쪽에 자 질문과 응답을, 자 응답은 제미나이 입장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이제 샘플 데이터로 이게 한 쌍씩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보면 유저와 모델, 유저와 모델 이렇게 주죠. 더 추가하고 싶으면 밑에 유저하고 모델 있죠. 더 추가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해놓고 이렇게 테스트, 요 프롬프트 넣어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면 요거를 이제 학습을 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전에 대화 내용이죠. 이게 이전 내용을 기억을 하고 그 다음 이제 요 프롬프트 날려주면 이거 응답할 때, 질문하면 이제 응답할 때 요 문맥을 이해를 하고, 이 문맥을 이해하고 앞에 했던 대화를 이해하고 이제 그 다음 이제 응답을 해준다는 거죠. 여기 관련 있게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두 번의 대화 턴, 그러니까 턴이라는 게 질문하고 응답하고 질문하고 응답하고 얘기하죠. 왼쪽에 두 번의 대화 턴으로 챗봇의 페르소나 아시죠? 가상의 인물 지정해 주는 거죠. 성격, 뭐 인물 지정해 주는 거고요. 자, 요 챗봇의 페르소나와 알고 있어야 정보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그 일정표 같은 걸 제공했어. 그다음에 이제 모델의 응답은 자동으로 생성된 것이 아니라 직접 작성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샘플 데이터를 넣어줄 때 요 모델이 직접 이제 응답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이렇게 작성해 준 거예요. 요런 식으로 대답할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모델의 응답은 자동으로 생성된 것이 아니라 직접 작성됐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파일 관리 블록에 get code 버튼을 눌러서 클릭해서 지금까지 여기 이제 작성한 거 있죠. 여기에 대한 파이썬 코드를 한번 보자. 이걸 이제 이렇게 이제 작동되는 파이썬 코드를 보자는 겁니다. 이걸 실행했을 때 작동한 코드. 그래서 이제 모델 객체 가져오고요. 제미나이 모델 이름과 제너레이션, 컴피그 속성, 쉐이프티, 세팅스 속성 이렇게 지정해 주고요. 제미나이 모델 객체를 가져와서 여기서 이제 모델.start chat.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멀티턴으로 대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여기 이제 히스토리, 여기 사활로 열고 히스토리는 해서 여기 이제 리스트죠. 리스트 안에 딕셔너리 형태로 또 이제 값이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뭡니까? 이게 샘플 데이터로 준 거죠. 대화 이력. 내가 프롬프트를 줄 건데 이전에 이런 대화를 했어. 이거죠. 그죠? 유저는 이런 대화를 했고 모델은 이런 응답을 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이제 내용들을 이렇게 롤, 유저. 그죠? 유저는 파츠에 당신은 김친절이며 유치원 선생님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페르소나 부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유치원 선생님이다 라고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웃풋이죠. 친근한 말투로 길지 않게 얘기해줘. 그 다음에 이제 처음 이제 인사를 했을 때는 반가워요 라는 말을 붙여서 인사해줘. 이렇게. 그러면 이제 롤, 모델. 롤 뒤에 이제 모델 됐으면 얘는 이제 제미나이가 응답하는 거죠. 제미나이가 이제 파츠에 있는 네 알겠습니다 응답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롤, 유저. 요 중괄로 딕셔너리로 이제 따로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파츠. 그래서 유저가 다음은 유치원 시간표다 해서 데이터를 던져주는 거예요. 이렇게. 던져주고 이렇게 던져주면 이제 롤 이제 일정이 어떻게 된다라고 이렇게 던져주면 모델은 이제 제미나이는
이렇게 이제 네 알겠습니다. 시간에 관한 질문이 있는 경우 이 표를 보고 답변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제미나이가 이렇게 답변했다. 라고 이렇게 데이터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줘서 컨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제 객체를 가져옵니다. 모듈 객체를 가져와서 요 컨보에 이제 샌드 메시지, 그죠? 샌드 메시지를 사용해서 대화를 하는 거죠. 멀티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프롬프트를 유저 인풋이라고 이렇게 이제 주고요. 이제 요 컨보의 라스트의 텍스트 값을 읽어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상대로 이제 모델의 스타트 챗 메소드를 이제 호출해서 챗 세션 객체를 생성한 후에 멀티턴 대화를 수행하는 것으로 코드가 구성이 된다. 그리고 이제 왼쪽에서 설정했던 챗봇 이제 페르소나와 이제 시간표 정보는 히스토리에 초기 값으로 설정되는 것을 여기 코드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작성한 정보로 테스트를 진행하자. 그래서 요 좌측편에 이렇게 이렇게 작성이 다 됐으면요, 요 우측편에서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친근한 말투로 이제 대답해주고 일과에 대해서 질문하면 시간표를 이제 근거로 해서 답변해주고, 한편 이제 모델의 답변 중간에 있는 경고 아이콘은 안전성 문제가 있다는 건 표시고, 아이콘을 클릭하면 경고 사유를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글자가 작은데 확대해서 이렇게 이제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처음에 선생님 안녕하세요라고 챗봇한테 얘기하면 이제 챗봇이 유치원 선생님이잖아요, 그죠? 반가워요. 오늘도 선생님과 절기획 보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킨 대로 해주죠. 그다음에 이제 오늘도 미술 공부 하시나요? 하니까 네, 오늘은 미술 공부를 할 거예요. 오늘은 색깔입니까? 색상입니까? 글자가 너무 작아가지고 하여튼 물감놀이를 할 거, 색깔 물감놀이를 할 거예요. 그냥 물감으로 이렇게 색종이를 해서 골라주세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이제 하고 한 번 더 점심은 뭐 먹어요? 라고 하면 아까 일정표에 있었어요. 이게 알려줘. 그래서 오늘 점심은 소시지와 콩나물 반찬, 미역국, 쌀밥이에요. 맛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대답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대화했던 거를 이제 문맥을 이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대답을 쭉 해준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화 안에 보시면 여기 경고, 이 느낌표 또는 이 경고 표시, 여기 있는데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게 되면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 클릭하게 되면 여기 이제 요 부분이죠. 여기 이제 미디엄이라고 되는데 헤이 스피치 이런 거, 우리가 안전성 이제 검사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안에 헤이 스피치가 미디엄 레벨로 이제 들어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이게 꼭 일치가 지금 안 될 수도 있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델의 응답을 중간 수준의 중호 발언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에서는 안전 등급을 최저 설정값인 이제 블럭 퓨 코드상에서 설정했던 블럭 온리 하이와 동일하다. 그래서 요 블럭 온리 하이가 블럭 퓨라고 되어 있습니다. 블럭 온리 하이가 블럭 퓨, 똑같은 의미로 사용된 거고요. 요 GUI 인터페이스는 블럭 퓨라고 된 게 우리 코드에서 블럭 온리 하이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수위가 높은 것만 블러킹 시켜라 이 말이죠. 대답을 차단시켜버라 이 말이죠. 근데 수위가 중간이었잖아요. 미디엄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통과할 수 있었다. 때문에 통과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AI가 답변한 것 중에 이거는 안전성이 위험한데, 그것도 이제 4가지 등급이 있었죠. 그래서
괜찮은 거 하고요. 작은 거, 중간 거, 좀 심한 거. 근데 요거까지는 허용한다 하는 그런 이제 또 세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블락 only high라고 해서 좀 심할 때 심한 것만 블락킹 시키는 코드상에서 이렇게 그런 이제 의미의 블락 퓨라는 설정 값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미디엄 같은 건 통과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대신 이제 경고 정보를 함께 전달받은 것은 아니다. 근데 모델 답변 내용을 보면 증오와 관련된 내용이 없다. 예. 증오 아까 뭐 증오하고 관련된 건 없었죠. 근데 이제 실험을 하다 보면 이처럼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안전성 점검에 위배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것은 이제 제미나이의 안전성 판단에 대한 문제점. 그러니까 우리 그 프로그래머로 따지면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램 할 때 버그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버그 그죠? 그래서 출시 직후부터 사용자에게 의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개선 작업 역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점점 좋아진다 이 말이죠. 이런 거는 지금은 또 버전이 올라가서 진짜로 혐오한 그런 게 있을 때 그죠? 예, 그럴 때만 이제 이렇게 딱 걸러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겠죠. 예. 증오 발음이 진짜 있을 때 이렇게 딱 걸어주고 뭐 이런 게 이제 제대로 이제 뭐 동작한다 이면 버려져 테스트 해봐야 하는 거죠. 한편 이제 유치원 선생님 챗봇 실험에서 알 수 있듯이 챗봇과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려면 유치원 시간표와 같은 지식 정보가 제공돼야 된다. 그리고 현재까지 이제 개발된 모든 인공지능은 실시간 학습이 불가능하다. 네. 그래서 예 중에 이런 게 있죠. 세종 대왕님께서 그 회의 시간에 아이폰을 떨어뜨렸는데 이거 이 사건에 대해서 뭐 그런 얘기하고 있죠. 뭐 깨졌다는 건지 뭐 그런 그거 물으니까 엉뚱한 진짜 있는 것처럼 막 얘기해 주잖아요, 그죠? 허구를 얘기했는데 AI가 그런 것까지 판단을 못하니까 그죠? 예. 그런 거 테스트하는 거 그러니까 좀 보셨을 거예요. 특히 이제 거대 언어 모델의 경우에 그게 이제 환각 현상이죠. 특히 이제 거대 언어 모델의 경우 학습하는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필요한 정보는 유치원 선생님 챗봇처럼 그때그때 문맥 정보로 전달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최신 정보, 최신 정보를 어떻게 했죠? 여기서 보시면 여기 이런 식으로 최신 정보를 이런 식으로 줬죠. 이게 만약에 1년 전에 시간표면 안 맞을 수도 있죠. 한 달 전에 거면. 그러니까 오늘 내가 묻는데 오늘 점심 식사는 뭐예요 했을 때 말 있는 점심 식사는 소시지와 콩나물인데 만약에 이게 이제 조금 세월이 지나가지고 물어보면요 오늘 거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최신 정보를 학습해가지고 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얘가 학습할 때 어디까지 이제 학습했는지 제한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유치원 시간표와 같은 지시 정보가 제공돼야 된다. 그래서 현재까지 개발된 모든 인공지능은 실시간 학습이 불가능하며 특히 거대 언어 모델의 경우 학습하는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필요한 정보는 유치원 선생님 챗봇처럼 그때그때 문맥 정보로 전달을 해줘야 된다. 그죠? 학습을 예를 들어서 2023년까지 했어요. 그러면 내가 묻고자 하는 이 내용을 대답하려면 최신 정보가 필요해. 그러면 2023년 데이터는 갖고 있는데 전까지 갖고 있는데 2024년, 2025년은 몰라. 그러면 2023년과 2023년 이제 이후에 2024년과 2025년에 그런 데이터를 요 문맥 정보로 넘겨주고 이제 질문을 하면 정확하게 나오겠죠. 예, 그런 게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개념이 이제 레그라는 건데, 그래서 요거 레그 하기 전에 요 구글 제미나이한테 제미나이가 학습한 데이터는 언제 까지의 데이터를 학습했는지 알려줘 볼게요.
제미나이가 학습한 데이터는 언제까지 데이터를 합성했는지 알려줘. 예, 여기 이제 보시면 최신 모델의 경우에 이거 여기 설명되어 있습니다. 제미나이 모델이 학습 데이터의 지식 마감 시점 이라고 해서 knowledge cutoff data라고 되어 있는데 지식 마감 시점은 모델에 따라 버전에 따라 다르다. 모델 버전에 따라는데 일단은 최신 버전 모델 경우에는 2024년 말 또는 2025년 초까지 데이터를 학습했다. 그리고 제미나이 2.5 프로 버전과 제미나이 2.5 플래시 버전 우리가 지금 그 수업에서 지금 사용하는 거는 2.0 플래시 버전이죠. 예. 그래서 같은 경우에는 2025년 1월까지 지식을 기본으로 있다. 그래서 이거를 최신 데이터를 이제 학습한 그런 이제 시점인데 또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시간 지나는 만큼 그 데이터를 또 다시 학습을 안 하면 모르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모델별로 지식 마감 시점이라 해서 제미나이 1.0 프로는 2023년 2월, 제미나이 1.5 프로 플래시는 2024년 5월, 우리가 앞에서 예제에서 나온 제미나이 2.0 플래시는 2024년 8월 기준입니다. 8월 기준이고요. 2020 어떤 이제 뭐 사건이나 뉴스 뭐 이런 거를 묻는데 만약에 이제 제미나이 2.0 쓰는데 2025년도에 있는 거를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참고사항에서 버전에 따른 차이 뭐 이렇게 있죠. 제미나이 모델 버전 API 구글 클라우드 버텍스 AI 구글 클라우드의 버텍스 AI나 API 일반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에 따라서 지식 마감 시점이 다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실시간 정보 접근하는 방법 나오죠. 대부분의 LLM의 대규모 언어는 기본 학습 데이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실시간으로 웹 검색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학습이 안 된 거는 웹 검색하고 연결해 가지고죠. 웹 검색된 내용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따라서 이제 모델이 마감 시점 이후에 최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면 이는 이제 기본 학습 지식이 아닌 실시간 검색 결과를 기본으로 답변한 것이다. 그래서 지식의 한계, 지식 마감 시점은 이제 모델이 그 날짜 이후에 발생한 사건, 개발 또는 새로운 정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죠? 지식 한계. 이거 뭔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요, 레그라는 또 기술이 있습니다. 레그. 그래서 최신 기술을 그러니까 최신이라는 것보다 최신 기술이라는 것보다 최신 데이터를 반영하기 위한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인공지능에게 필요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나 파일에서 검색해서 답변의 품질을 높이도록 하는 기술이 레그다. 레그라고 하시면 되고요.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 약자입니다. 그리고 레그 기법을 사용하면 무엇보다도 언어 모델이 갖고 있는 최대 약점인 hallucination. 그러니까 데이터를 옛날 데이터를 지금 알고 있고 최신 데이터를 모르는데 대답하려고 하니까 hallucination이 이제 발생한다는 거죠. 엉터리, 그죠? 화각 현상.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완화할 수 있다. 레그를 통해서. 레그는 최신 정보 데이터베이스나 이제 파일을 검색해서 이렇게 이제 품질을 향상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상업적 챗봇을 만들려면 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문답 과정이 대부분 필요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질문의 이제 오더를 읽어내서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를 검색하고 그 결과를 프롬프트와 결합을 한 다음에 연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하고 프롬프트를 연결해서 같이 이제 다시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결합해서 최종 출력을 생성하는 프로세스는 대부분 챗봇 개발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다. 그래서 챗봇이 최신 어떤 데이터를 반영해서 뭔가 대답을 하려고 그러면 이 레그라는 기술을 사용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그림인데 이런 이제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흐름을 그림으로 이제 표시를 하고 있는 거고요.